안녕하십니까, 바뀌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카메라 고장나서 화면 없이 잠깐 해보겠습니다. 제가 요즘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역사관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역사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자 켰습니다. 자, 이게 어디냐면 보시죠. 이게 이제 언제 때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그 삼국시대를 거쳐서 뭐 이제 뭐 신라가 당나라를 또 이렇게 또 끌어들여 가지고 또뭐 통일했지만 결국 그 지배하에도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고려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그 태조왕건이 고려를 이제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그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군신 관계 같은 것을 맺게 되죠. 자, 이제 근데 그 원나라도 결국 기어로 갑니다. 뭐 어떤 작은 나라가 너무 큰 나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몽골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근데 그 인구를 갖다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엄청나게 큰 국가를 만듭니다. 자, 그래서 보시죠. 원나라가衰弱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이제 약간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. 네. 반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자기 나라를 이제 수복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당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원나라하고 저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자, 와, 야, 지원병권에서 이제 최영이 2천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. 승승장구를 해요. 자, 싸움을 잘하는데 그때 이제 이 최영이라는 좀그 우리나라로 출중한 장군이죠. 이 양반이 원나라의 그 사령관의 이제 지시를 받는데 이 원나라 이 사령관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대요. 뭐 나름대로. 근데 이 사람이 이 원나라의 사령관이 간신한테 유배돼서 결국 독살됩니다. 이걸 보고 이제 그 최영 장군이 원나라는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고려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불행한 역사가 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 이때는 불행하지 않았죠. 이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는 시대였는데 자 그때 국민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충자가 뭐냐면 그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 충자예요. 충렬랑 그 계통이 싹 날아가면서 국민왕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최영이 25살, 최영이 39살. 그냥 빡빡빡 할 때죠. 응? 그래가지고 시시일파 이게 뭐 누구냐면 이게 저 이제 원나라에다가 이제 아범을 잘못 갔던 이놈들이에요. 제거하고 우리나라도 자주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길 가자. 이제 향해 갑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참 우리나라 힘들었던 이 고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힘들어요. 이때 뭐냐면 그 외구의 규모가 거의 어느 정도냐면 임진왜란급이었다는 얘기예요. 임진왜란까지는 안 됐지. 임진왜란 정규 군이 온 거지만 외구의 숫자도 거의 뭐 그 당시 그냥 그 숫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임진왜란 수준이에요. 옵니다. 그리고 이놈들은 또 이 남한 쪽만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아주 요 남한 쪽만 보면 거의 뭐 임진왜란하고 맞먹어요.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난이 일어나죠. 홍건적의 난이라고.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홍건적들이 이제 싸우다가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옵니다. 우리나라 침략을 해버려요. 그게 뭐 2만, 3만 이렇게 들어왔단 말도 있고 10만까지 들어왔단 말도 있어요. 물론 얘네들은 정규군은 아니죠.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기황후라고 있죠. 우리가 잘 아는 기황후. 기황후가 뭐 영화로 멋있게 나왔는데 이 기왕 사실은 우리나라를 만 명을 파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옵니다. 원나라가 물론 이제 그걸 최영장을 잘 막아냈지만 요 사진이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한 그걸 갖다가 그 당시 그 자료를 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게 아주 거의 뭐 이거 임진한 거의 뭐 피적하지 않습니까? 이거 거의 그냥 다 더 많이 공격했네 뭐 새끼들. 이 이놈들이 그냥 약탈해 가는 거예요, 얘들이.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나 봐, 여러분들이. 뭐 우리나라 중국 해적도 있고 또 중국 애들도 공격해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이때 홍건적하고 싸운 인물 중에 이제 이성계라는 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. 우리나라 최고 역대 빌런 부자죠. 부자 빌런인데 왜 빌런? 부자 아주 나라 말아먹을
그 뭐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 뭐 조조가 난세 간웅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아주 더러운 놈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요. 이게 참 우리나라 참 나쁜 역사인데 처음에는 나는 이게 좀 옛날부터 생각했어요. 저는 이게 아니 이성계라는 사람을 갖다 너무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야 한수 더 떠는 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.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. 아유, 그러니까 난 정말 조선이 여러 가지 싫은데 얘가 얘가 이성계라네요. 뭐 앞에 이성계 뭐그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비슷한 음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 말인데 아주 싫은 놈이야 이놈이. 이거 나쁜 놈이야. 왜 나쁜지 제가 한번 얘기해 줄게. 하간에 때 그 최영하고 이제 그 우왕이 막 열심히 할 때 공민왕이죠. 요승이죠. 그 당시에 불교를 어? 숭상했을 때인데 신동이라는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이 사람들 새로운 이제 세상을 만들겠다고 출연해. 왜? 항상 그렇게 좀 막 힘든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 세상을. 그 당시에 최고 영웅은 최영이었어요. 이 사람은 뭐 백전백승. 물론 이제 자기가 다 좋은 병사들만 데려가서 이제 좋은 무기 가져가서 싸워서 뭐 백전백승이 됐는지 그건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 영웅이었어요. 지금 뭐 이순신 정도의 영웅이었대요.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요동신돈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6년간 유폐를 시킵니다. 대단한 놈이죠.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들은 약간 또 이런 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면 그런 이인자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유배를 시켜버립니다. 그래도 최원 가요. 너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다 가가지고 유배하면서 유배도 해. 당해. 아무 짓도 안 해.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원래 군인들은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가 하도 군인들이 이 사고를 쳐가지고 좀 문제가 됐지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요승 신돈이 이제 요승 그러는데 이것도 뭐 또 확자가 틀려요. 신돈이 어쨌든 추출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공명과 함께 다시 이제 또그 그 역사를 이제 새로운 자주국가 이를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고려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몽골이 원나라가 물러가면서 걔네들이 그 제주도에서 그 말을 키웠어요. 제주도가 이제 말 키우기 딱 좋으니까 그 전쟁에 필요한 말을 키웠는데 요놈들은 안 간 거야. 그리고 안 가고 거기서 버텨. 그러니까 최영을 보내가 최영이 탐나를 이제 이제 철회하러 갑니다. 요때 이 공무양이 참 이 사람도 참 슬픈 사람인데 내부 반란 분자들한테 살해를 당해 결국은.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최영이 탐나를 이제 싹 정부화가 와서 다시 이제 그다 아들 우왕이 되죠. 근데 뭐 공민왕을 이렇게 했으니 우왕도 이제 완전히 뭐 최영한테 기대겠죠. 뭐 고려시대에 유명한 전투가 많아요. 아니 보통 이제 최영이 했던 홍산 대첩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저 그 김포 쪽 그 바닷가 쪽 했던 왜구들의 어떤 본거지 아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. 이상계 뭐 황산 대첩도 좀 유명하고 박이가 대마도도 정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도 할 거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군사력은 아마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최무선의 진포대첩은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그 전쟁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거죠. 폭탄을 사용한 거예요. 그 당시에 저기 그쪽에 그 진포 쪽에 왔던 그놈 그 일본 놈들 배가 300척이 넘었대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명량 수준이죠.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냐면 다 해적이야. 전부 전투선이지. 그런데 최무선이 그 당시에 그 이 화약을 사용해서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얘를 전멸시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있다가 그 기다리고 있던 관군들이 그 물에서 배엄쳐 가지고 올라오면 뭐 총이고 뭐 칼이고 뭐고 아무 뭐다 침없이 그냥 몸만 겨우 살아남은 놈들 아주 그냥 아예 다 목을 쳐버려요.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뭐죠 그 해적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해적은 이게 쉽게 또 원래 그런 놈들은 계속 생겨나는 거니까. 그다음에 정지의 뭐 관음포 전투 뭐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훌륭한 전과를 했던 전투들로 이제 고려에 기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고려가 자꾸 안정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정치 싸움에. 그리고 정치 싸움에 최영하고 이성계가 손을 잡습니다. 손을 잡는다기도 최영 밑으로 이성계가 들어온 거죠.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리저리 이제 뭐
혼자 다 싸울 수 없으니까 이성계도 뭐 여기가 나가고 최영 나가고 막 싸우고 있는데,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게, 야 이럴 때 요동을 다시 회복하자. 그래가지고 이제 최영하고 무왕하고 이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2만 필, 말 2만 필이면 지금도 2만 필. 조선시대도 말 2만 필 이게 힘들었었는데 고려시대 때 말 2만 병사 5만을 갖다 동원했습니다. 그 당시에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만을, 그 옛날에 그 일국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. 이미 5만의 정예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. 그걸 다 데리고 이제 그 요동 전벌 갑니다. 이게 성공했으면 원명 간섭도 없었어요. 왜? 요동을 갖다 오만이 가서 쳐가지고 그걸 뺐으면 그 당시에 둘이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신경도 못 쓸 뿐더러, 야 저기 조선 저 고려 저거 그들면 큰일 나겠구나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면 외구들도 한번 죽었지. 어? 그 최무선한테 박살 한번 났지. 그 다음에 5만 명이라는 군사가 2만 필 가지고 요동을 전벌해버리고 나면 이게 저기 저 외국들도 이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함부로 침략을 안 하고 중국 쪽으로 많이 갔을 거로 생각돼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,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 빌런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, 어차피 힘들었던 나라였는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자, 고려가 여기가 이제 그 요동 지역을 이제 정벌하러 갔다가 온 건데, 이 뭐 지금 학자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내가 보기엔 이제 모든 게 다 파가 가려져 있고 그런데 좀 정확한,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.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걸 떠나서 그냥 나도 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관리가 문제라는 그 학자들도 많은데, 아니 고려도 나라고, 그 조정이 있고 왕이 있고 최영 장군도 바보입니까? 다들 자기들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야 이거 요동만 치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5만 명의 이 그 말 2만 마리를 동원해가지고 다 발을 쏴주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죠? 이성계라는 애가 이게 정사라고, 정사인지 난 정확히 난 이건 정사로 인정 못했어요. 왜냐면 이런 거 자체가 뭐 어디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, 그것도 그 반란 일으킨 수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모르고 그 말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후져.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. 아니 몽골이 중국을 먹었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. 몽골이 저기 그리스까지 다 그리스 동로마 제국까지 다 쳐들어가서 홀랑 먹었는데 뭔 개소리야. 작은 나라 큰 나라 치는 게. 그리고 옳지 않아. 야 네가 친구한테 씨발 야 가르치냐? 왕하고 최영 자기 대장군 최영 장군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올렸다고 말을. 물론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뭐 저 작은 나라 치는 것은 뭐 옳지 않다. 이게 새끼 말 잘못했네. 이거 이제 대석을 잘못한 거지. 작은 나라 큰 나라 치는 것은 불리하다라든가. 원래 그것도 있어요. 저기 뭐 저걸 알고 나라를 알면 음? 뭐 백번 싸워 백전 백승이다 그거 아니라 원래 백전불투.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. 이 얘기인데 이게 잘못됐듯이 이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게 이 사람이 쓴 게 맞다면 이 얘기한 체형 싸가지가 없는 놈이지. 그리고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정권에 대한 야심이 있죠. 여름에 군사를 일으켜서 옳지 않다. 그러면 겨울에 인생 군사를 일으킵니까? 응? 추운데? 그 지금같이 무슨 이렇게 방한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봄에 일으켜요? 봄에 일으키면 좀 겨뤄보는데 그 8월 가서 이기면 모르겠지만 8월 가서 못 이기면 그럼 여름에 일으키면 조금만 있겠다가 좀 한 9월 달쯤 나갑시다 하면 됐을 거 아니야. 7월 달 나가는데 두 달만 지체하면 9월인데 그렇게 얘기하든가. 옳지 않다가 아니라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 가을에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옳은 것을 아래옵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구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섞게 된다. 아니 외구들은 다 공격의 대비는 무슨 대비야.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응? 내가 가서 5만 명으로 일단 딱 접근 온 다음에 나머지 그 군사들도 가지고 싹 하면 되지. 무슨 개수작을 하고 앉았어. 그리고 니가 그런 건 중앙정부에서 좀 생각들 하고 다 장군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건데 니가 왜 어? 대비할 수 없게 된다. 이게 뭐 모르겠다. 그리고 장마철인 까닭에 화려에 입힌 악교가 풀어질 수 야, 화려에 입힌 악교가 풀어질 수 있어 있고 전염병이 확 이건 이게 여러 명성이 옳지 않다.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. 여름이 장마철인데 뭔 소리야? 응? 그러니까 이렇게 올때 4대 불가론이라는 자체가 나는 좀 이거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. 그리고 나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. 4대 불가론을 쓴
그걸 본 적이 없고 썼다고 해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 이긴 놈들이 만들어낸 역사 어떻게 믿습니까? 인간은 원래 다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에요. 이 살아가는 성향, 복제하고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인간의 성향이라고. 근데 그게 또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권이라는 건데, 난 이성계가 과연 왕권과 최악에 도전할 만한 이런 말 쓸 수가 있었겠느냐. 이건 거의 도전 수준이에요. 이거는. 아유, 이거 자네가 큰데나 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으니까 만약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의견 이렇게 해야지. 이 불가론은 하지 마 이게 얘기 아니에요.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. 그리고 뭐 이성계가 이렇게 처음 뒷배가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박정희 같이 다 애들 뒤로 이렇게 사바사바 했는지 모르겠는데, 전두환이나 하나야만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고.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너무 웃긴 게, 여기 압록강이에요.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쭉 가다가 싹 돌아오는 거 이렇게 회군하는 거야. 야, 잽싸게 회군해. 왜? 만약에 다시 붙을 거 아닙니까? 개경에서 최영하고 싸움이 붙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자기들도 지금 이 부하들도 이게 뭐가 맞는지 지금 헷갈리는 데다가 우리가 공격하러 가다가 왜 우리나라 공격하지? 이 군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끌면 누가 올라옵니까? 각지에 있던 저기죠. 외군 잡으려고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여기 아무리 5만 군사에다가 2만 말필 있다 그래도 정당성도 없지. 이거 내가 보기에 힘든 전쟁이니까 잽싸게 돌아와서 그냥 다 작살 내버린 거지. 최영에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게 실수고, 아니 군대에서 자기 부하를 믿고 전쟁 내버리는 게 실수라 그러면 안 되고, 물론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면면이 못 살폈다는 게 참 그런데, 이 성계가 참 나쁜 놈인 게, 이거 뭐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이어져요. 그리고 서울의 분도에서 뭐 전두광수 나오고 뭐 노태휘도 나오고 박정우도 나오는데, 그 이름은 아니 뭐 이름 써도 돼요. 이런 거 이거 역사인데 뭘 내가 보기 내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인 거지 뭐. 소시오패스가 한국에 30%쯤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. 왜? 원래 4% 정도는 소시오패스랍니다. 인간의. 저희 그럼 4%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, 친구, 친척, 내가 다니는 뭐 학교라든가 뭐 직장, 그다음에 내가 뭐 들어있는 서클 활동, 사회생활하면서 우린 무수히 만나고 있어요. 다만 그 소시오패스들은 자기들이 소시오패스를 정확히 뭐라고 정의하냐면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뇌에 어떤 일종의 감정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죄의식이라든가. 근데 그런 게 없이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? 걔를 배척하니까 있는 척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잘. 그리고 그게 뭐 말 때도 있고 자기가 막 해석하는 게 나름이니까. 그 4%래요. 그리고 이제 이 소시오패스에 반대되는 이제는 이제 그 나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있죠. 얘네 독립운동 해가지고 다 망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본능은 이렇게 뭐 강한 자에 달라붙는 이런 그 친일파 같은 게 원래 맞는데, 그렇지 않고 정말 정의를 해서. 왜? 그게 유전학적으로 그렇대요.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렇게 나쁜 놈으로 살면 자기는 잘 살지. 근데 전부 다 나쁜 놈이 되면 자기도 더 나쁜 놈이 되는데, 그래봤자 의미가 없고 나쁜 놈들끼리 의미가 없기 때문에, 그런 놈 잘 사는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쁜 놈들도 잘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오면 이제 그 세상은 뭐 거의 이제 뭐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봐야겠죠. 슬픈 세상. 참 여기서 나는 이성계라는 인간에 대해 정말 증오하는 게, 병력을 줘, 무기도 줘, 최소 인원만 나니까 싹 다 퍼줘. 어? 나라 지키라고. 그리고 우리나라 땅 좀 찾아오라고 딱 돌려버렸더니 딱 병사 돌려서 왕이 되는 거. 왕.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우왕 친 다음에 다른 왕 잠깐 세워요. 근데 결국은 그 왕 치고 치가 개성계야. 그러니까 그뭐 정도전이가 뭐 어쩌 했다고 근데 뭐 드라마 그러는데, 지가 마음이 쓰니까 되는 거지. 그리고 그놈이 또 지 아들한테 또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방원이라는 놈 새끼 또 뒤집어 엎어. 응?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가 개를 낳는 건데, 그 개가 너무 개가 이방원이라는 또 이 왕개는 아주 그냥 애들을 갖다 확 잡아가지고, 그래도 또 어
세종을 갖다 또 만든 세종이 한글은 그래도 개발하게 만들어줘요. 근데 한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. 이게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 같다니 세종대왕이 이걸 발표했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왜냐면 세종대왕이 그걸 갖다가 직접 만들었다는 어떠한 그런 것도 없대요. 근데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 말고는 그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선 그렇다.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역사인데 역사니까. 한다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게 역사가 제대로 쓰나 바로서 개뿔이지. 나 이런 말 자격이 있습니다. 요거 제가 이제 이런 말 자격이 왜 있냐? 뭐 대단한 자격이 있다는 거, 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때는 국사 시험 안 봤습니다. 왜? 그때 학력고사였어요. 저 때는 안 봤어요. 비중도 꽤 높았는데 왜? 그때 군사 독재 시절이었어. 박정희 시대라서 박정희가 그때 죽었구나. 전두환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독재 시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성계도 키워주고 친일파도 키워주고 이승만도 키워주고 박정희도 키워주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 차별을 했지만 비록 어떻게 해야 돼? 이성계도 나쁜 놈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. 왜? 그 새끼는 깡패 군인 새끼였는데 조폭 군인인데 응? 보통 큰 조폭 군인이었지.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아들놈은 응? 금수저 조폭 군인이었고 이런 개새끼들이 만든 나라가 이제 뭐 조선인가 그런 나라가 난 조선 왕조 500년 아유 난 재수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. 응? 나 이런 자기 있어요. 어쨌든 뭐 이런 건 미사 이런 사람 얘기하고도 그냥 언급하기 싫은데 잠깐 언급되는 게 싫고 그래도 그 전두환 마지막에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 보니까 에휴 저기 살 걸 참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사람 죽이고 죽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국사를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고생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. 그다음에 또 정말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얘네 군사 정권에 대해서 정말 재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뭐 대모를 안 했어요. 근데 군대에 가서 대만한 군대를 좀 끌려가서 아주 개고생하고 거기서도 아주 특별히 분대가지고 아주 막 매일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내 책상 저기도 체크했다는 거예요. 난 몰라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고참 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. 맨날 왔었다고. 그 당시에 얘기 못 하고. 그리고 이제 좀 내가 고참이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끌려왔던 애들끼리 이제 또 우리도 이제 짬밥을 먹으니까 뭉쳐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의병 진짜 정말 의지 하나만 가지고 병사가 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지. 학도병 이게 이 사람이 다 의병이 학도병이야. 이 학도병도 의병이지 뭐. 독립운동 다 이 사람들이 의병이지 뭐 다 이런 사람들의 이게 전부 다 한 가지 한 종류.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사람들, 정의로운 병사들이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직업적으로 그 병이 된 사람들, 군인이 된 사람들 외에 나라에서 가라 그래서 간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. 내가 그 고충의 10분의 1은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1인이에요 나는 군대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. 그냥 좀 봅시다. 세계 최고의 빌런이라 그러면 히틀러죠. 히틀러. 거의 정신 이상한 정신 분열 증상으로 사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여 거의 5천 2차 대전 때 여러분 1차 대전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1차 대전 때는 거의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. 1차 대전 때도. 근데 그때는 왜 1차 대전은 특별히 말이 없냐면 1차 대전 때는 전쟁이 그냥 참호전이었어요. 참호전. 그리고 군인들끼리의 전쟁이었어요. 3천만 명이 넘게 죽었어. 그래도 엄청난 인구죠.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. 응?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군인도 많이 죽었지만 일반인들도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5천만 명.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잡힌 건데 더 죽었을 수도 있다. 그런 말 있죠. 그런 히틀러가 있고 로마에는 뭐 네로가 그냥 자기가 도시를 불태워서 얘네도 결국 나 죽죠. 중국은 뭐 워낙 나쁜 그 왕놈들이 많아가지고 옛날도 근데 왜냐면 나라도 많았으니까 중국은 이제 하나지만 옛날에는 중국이 여러 나라였잖아요. 네, 그지. 근데 그 중에서도 통일해놓고선 나라를 망하게 한 수양제를 이제 보통 뽑는데 얘는 이제 뭐, 야, 뭐, 이거 중국 얘기까지 할 거 없고. 우리나라 또 연산군이라는 사람 있잖아, 이 사람. 완전히
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떤 도화선까지 생기는 바람에 엄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난리였던. 자,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 다 히틀러는 지가 총통됐죠. 얘는 선거로 된 놈이야 이놈은. 내로도 이제 왕위를 계승한 거고 수양제도 뭐 어떻게 왕위를 계승한 거고 뭐 연산군도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한 건데 얘 이성계 뭐야 얘? 응? 일개 장군이야 나라 그냥 나라 지키라고 무기 주고 어? 병임 무기 주고 병임 줬더니 싹 모아 나라를 먹겠다는 사상 최대의 X지 이거 X죠 이거. 역사가 다 썼겠죠. 뭐 걔가 뭐 이렇게 해서 나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누굴 죽이고 뭐 대단히 멋있는 거 있었지만 이건 조폭을 떠나서 거의 살인마들이라는 사이코패스 짓을 한 거예요. 그냥 나라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나를 잡았는데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가 나를 잡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덤빕니까? 응? 그리고 뭐 쭉 지나서 지금도 보세요. 일제 35년 36년인가 35년 보니 35년이더라고. 근데 이게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. 그 전에 또 괴롭힘 당한 거에 따지면 군부도 31년. 참 징글징글해 우리나라 백성들 고생한 거. 근데 요즘 근데도 아직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부독재가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.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 쪽에서 무슨 부역을 하거나 일제 부역해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많은가? 아니 보통 10%에서 5% 되지 않으라고 생각했더니 요즘 보면 거의 30%는 되는 것 같아요. 그 더럽게들 많이 받아 처먹으니까 내 사돈의 팔촌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연관돼서 이득을 받나 봐요. 뭐 거기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아직도 그런 쪽으로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뭐 공직에 있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뭐 세상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다 또 이거 친일파 쫓아가요. 왜? 포고배우가 이건데 뭐 나쁜 놈한테 붙어가지고 뭐 얻어먹는 놈이 잘 살잖아 자꾸만 계속.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다 그렇게 살라 그럴 거 아니야. 이 누구가 이거 이런 개념 생각이 지금 이 아파트 공화국이 생긴 이런 계획이 내가 아파트 값이 올라야 돼. 왜? 내가 아파트가 오르면 난 좋은데 내 자식들은 아파트를 못 사는다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내 거 올라야 돼.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애들은 아유 씨 열받아. 애 안 낳아. 결혼도 안 해. 이 나라의 꼴이 뭡니까 이게? 응? 이거 안 돼요. 근데 자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갔고 하여간에 이런 모든 거에 기원을 만든 게 이성계 아주 이성기 붙자 들리고 이방원이라고. 응? 아 이성계가 진짜 이게 위화도 해고만 안 했으면 안 하고 싸웠으면 됐고 아니면 제대로 아니면 열심히 우겨가지고 가을에 가든가 그랬으면 전쟁도 없고 이방원 같은 이런 양아치가 나와서 털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세종대왕이 세종이 나와서 한글 창제해서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.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한글을 만드셨고 어? 그렇다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응? 세종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한글 못 만듭니까?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응? 아니면 안 돼 이런 거. 에디슨이 아니면 전구가 안 나왔을까요? 나왔습니다. 다음에 에디슨이 그걸 제대로 만들었지. 응? 그때 테슬라도 만들었잖아요. 같이 전기도 뭐 직류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둘 다 쓰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이익골 MC 제곱을 만든 저 아인슈타인도 그 당시에 다 연구하던 거였어요. 조금만 있으면 나왔을 건데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한 거고, 응? 물론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. 이제 그건 알지만 양자역학까지도 인정 못했잖아요. 자 그런 걸 봐서도 빌 게이츠가 만든 거,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 이거 빌 게이츠가 만든 거 윈도우 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오 대단한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없어서 안 나왔을까? 아니에요.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당시 또 4천만 원 주고 누가 개발한 거 사가지고 상용화 시킨 거야.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이 다 제품들이었어요. 응? 그러니까 누가 없으니까 뭔데 뭐 안 나오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뭐 아이폰에 누구야? 스티브 잡스가 아니었으면 뭐 이 아이 뭐 우리 핸드폰이 안 나 이게 뭐죠? 예, 핸드폰이 안 나왔습니까? 유비쿼터스 시대가 안 왔어요? 와요. 다만 그 사람이 이걸 빨리 시험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. 그럼 이 사람이 너 없어 나오니까 너 안 훌륭해 이렇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. 하는 거지 우리가 또 훌륭한 거고
하지만 안 나온다, 없어진다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중국에다가 뭐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라 이름 받아가지고 이건 이성 뭐 태조 이성계 웃기고 자빠진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그냥 이성계야. 그냥 이성계. 왜 이렇게 최씨 무신 정권이 있었듯이 이씨 무신 정권이 들어선 거야 우리나라에. 그러니까 조선이나 후고려가 들어선 거야. 나 지들이 나라 이름 바꾸려고 그런 건데 우리 인정해 주지 말자고 이게. 이런 놈들이 뭐 조선 왕조 500년은 왕조는 개 웃기 자빠져. 조선 조선 그 불안당 500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. 결국 그래서 어떻게 나라 팔아먹 나라 개판 운영해가지고 일본에서 32년 동안 당하고 박정희니 이런 놈들한테 또 이제 다 해가지고 당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가 미국 쪽에 우리 정말 주둔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지금 걱정스러워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아이고 하여간에 역사 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한 소리 좀 한번 내시고 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좀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으니까 네, 지금도 우리나라 참 힘들죠. 중국, 일본, 북한, 러시아, 미국. 정말 강대국들이야. 중국. 큰 나라지. 일본. 의외로 짜증나고 센 놈들이지. 북한.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씨발 핵폭탄 가지고 매일 씨발 옆에 미사일 쏘고 진짜 피곤한 나라지. 러시아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. 미국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정치였어. 뭐 누가 돼서 대통령이 바뀌고 아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하지 마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앞에 자기들 전쟁터 앞에 있는 어 경비병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 대한민국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? 도대체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편할 날이 없어요.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 저희한테 좀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. 나만 좀 힘들지 않습니까? 사람들 정신까지 피폐해졌어요. 내 아파트가 올라가 달라고 기도나 하고 그리고 에휴 적정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잘못된 그 국가가 돈을 들여서 준 걸 가지고 자기 사익으로 쓰는 건 나쁜 놈들입니다. 쉽게 말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정권 잡고 지 맘대로 자기가 아니 세상에 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래도 규칙을 지키는 야심, 법을 지키는 야심. 물론 법이 밑으로 자세히 내려가면 엄청 잘못했어요. 근데 이것도 이제 곧 고칠 수가 있어. 왜?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? 우리가 왜 간접민주주의를 합니까? 직접민주주의 하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간접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면 뭐예요? 직접민주주의 가능합니다. 이걸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탁한 독재자들이 나오고 독재자들이 나온 걸 갖다가 뭐 막기 위해서 또 이쪽에 또 반대 정서가 생기면 이쪽도 반독재가 생겨. 이러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건데 하여간에 좀 전 기도합니다. 우리나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봐주시고 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도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이 좌우는 인정해도 상하는 절대로 인정 못한다잖아요. 위에 있는 놈들은 죽어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.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사가 너무 심한 게 이게 공산주의. 공산주의는 물론 없죠. 공산주의는 없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전부 상하야. 자, 여러분 오늘 좀 말이 제가 좀 길었습니다. 오늘 이 박 교수에서 하고 그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부터는 좀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좀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